안녕하십니까. 현대미술가 딸기 케이크입니다. 제 손에는 알파 7R 마크 2가 들려 있습니다. 55mm 1.8 렌즈를 달고 있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소니가 이번에 알파 7R 마크 2를 만들면서 센서를 새로 발표를 했어요. 이면 조사형 센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존의 센서들은 마이크로 렌즈하고 수광부 사이에 신호를 전달하는 통로를 갖고 있어서 마이크로 렌즈와 수광부가 좀 거리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영역으로 인해 가지고 수광부를 조금 더 작게 만들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그 신호의 증폭이라든가 그런 것들 때문에 결국 컬러적인 디테일에서 컬러의 어떤 그 단계, 그러니까 비트라고 말하는 그 부분에서 많은 손해를 봤었는데, 이면 조사형 센서를 만들면서 조금 더 많은 그 내추럴한 빛을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걸 말로 설명을 하니까 굉장히 힘드네요. 자, 그럼 제가 메모지를 꺼내 가지고 잠깐 요거 그림을 그려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요게 센서 한 픽셀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한 픽셀 앞에는 마이크로 렌즈라는 게 붙어요. 요게 무슨 역할을 하냐면, 빛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기 피사체가 있고 이쪽이 이미지 센서 뒷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요걸 이렇게 모아요. 이렇게 쭉 모아 가지고 요 부분에 달려있는 수광부, 그러니까 요게 이제 포토 다이오드가 되는 거예요. 얘가 빛을 받아가지고 신호를 내뱉어가지고 이미지 처리 엔진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 이 신호가 가는 통로가 여기 달렸던 거예요. 이 라인에. 그래서 이 라인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간격을 줄일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 나온 이면 조사형 센서 같은 경우엔 센서가 하나가 있고 여기 피사체가 있으면 이 앞에 마이크로 렌즈가 들어왔는데, 요게 좀 더 얇아지면서 요 앞쪽으로 수광부가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같은 마이크로 렌즈를 쓰더라도 더 넓은 면적으로 빛을 받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이건 무엇을 뜻하냐면 집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을 모아주지 않고 조금 더 넓은 범위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처리 신호가 이 뒷라인, 이 뒷면에서 왔다 갔다 거리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몇 가지 장점이 생겼어요. 첫 번째가, 일단 이 앞쪽으로 가던 신호가 뒤로 왔는데 스피드가 빨라져 버린 거예요. 아마 이거는 소니에서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이미지 처리한 그 엔진까지 가는 신호가 빨라지니까 어떤 장점이 생겼냐면은 그 신호를 직접 사용하게 돼요. 어디냐면 AF 센서가 이 카메라에서 들어온 그 신호를 가지고 AF를 잡아버려요. 그 전에는 조금 느렸었나 봐요. 이번에 그런데 굉장히 빨라지게 돼가지고, 얘가 AF 에어레어가 399개인가요? 저도 지나가면서 잠깐 봐가지고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제가 틀렸으면 해서 자막 처리해 드릴게요. 이 숫자 같은 거를 시간이 지나면서 더 안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장점은 그런 스피드적인 면에서 굉장히 빨라졌다는 건데, 단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그 전에는 빛을 모아가지고 증폭을 하는 셈이잖아요. 집광이라는 게 그런 거니까 광을 더 모아서 더 강력한 신호를 만들었는데, 집광을 못하니까 야간 촬영 같은데 조금 약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카메라를 입수하고 처음으로 찍은 사진을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야간 촬영 딱 이 렌즈를 꽂고 저녁 때 밥 먹으러 가면서 한 장을 찍은 거예요. 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어떤 상황에서 촬영을 하든지 간에 상당히 설득력 있는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자, 모드를 오토로 맞췄습니다. 그리고 뭐 볼 것도 없어요. 아무거나 찍어 봅시다. 저쪽에. 오케이. 오토로 촬영한 이미지예요. 대충 찍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다시피 대충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왔어요. 확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보면은 컬러들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큼 확실하고 또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 옮겨 다니면서 몇 장 촬영을 해볼게요. 자, A 모드 좋고요. 그리고 IS 오토 조리개 2.8 노출 보정 안 하고 대충 놓고 한 장을 찰컥. 이건 가서 보여드려야 되겠구만. 지금 촬영한 사진이에요. 역광 상황이기도 하고 안부가 있고 광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부 안에 들어있는 디테일이 강력한 게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사진은 제가 이 카메라를 들고 두 번째 날 지인들하고 같이 커피숍에 가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카메라 이렇게 얹어놓고 셀프 타이머를 눌러가지고 천정에 있는
파이프 라인을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란 게 가운데 부분 안부였어요. 파이프의 안부가 굉장히 디테일이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알파 7S 같이 고감도의 강력한 카메라들이 지원을 하던 그 안부 디테일이 상당히 많이 끌어올라온다는 사실에 굉장히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안부 디테일이 강력한 카메라가 알파 7R 마크 2가 돼버린 거죠. 자, 센서가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특징으로 제가 꼽아드린 게 뭐냐면은 좀 더 버라이어티한 컬러를 보여준다고 지금 꼽아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냐면은 디테일입니다. 4240만 화소죠. 4240만 화소. 자, 요게 4240만 화소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확대해 보게 되면은 제가 찍은 게 화장실이었군요. 이런 거 찍으면 안 되겠어요. 건물에 페인트가 갈라진 것까지 보일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AF 속도,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AF 속도가 좀 전에 센서의 스피드가 빨라져 가지고 덩달아 얻어 걸린 거죠. 자, 여기 가까운데 한번 띠딕, 여기 들리나요? 이게 AF 잡히는 속도예요. 띠딕 띠딕, 무한대. 어딜 누르든지 굉장히 빠른 그런 스피드를 보여줘요. 그런데 조금 간혹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뭐 좀 밋밋한 데 같은 거 촬영할 때, 그럴 때는 간혹 못 잡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나왔던 알파 7 시리즈들에 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빨라졌어요. 사실 알파 7R의 AF 속도는 아주 쓰레기였죠.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죠. 알파 7R로 AF를 잡아보면 진짜 속이 터졌었어요. 그래서 알파 7R을 쓸 땐 그래, 이거는 고화소 카메라니까 잘 잡는 데는 잘 잡지만 못 잡으면 바로 손으로 돌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7R 마크 2 같은 경우엔 누르면 그냥 찍힙니다. 굉장히 원활해요. 다음 우측 손떨림 보정이 있어요. 그건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우측 손떨림 보정으로 인해 가지고 4240만 화소의 영상의 디테일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저는 디지털 카메라들을 한 500대 정도 써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로 큰 화소가 8천만 화소까지 써봤거든요. 4천만 화소, 5천만 화소 이런 급들도 많이 써봤는데, 특히 4천만 화소 카메라가, 4천만 화소는 딱히 기억나는 게 없는데 P45가 4천만이었나요?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손으로 핸드헬드 촬영해 보면은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흔들리는 걸 포기를 했어요. 그래, 손으로 들고 흔들리면 흔들리는 걸 그냥 써버리자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보정을 해줍니다. 자, 테스트 해봅시다. 이렇게 들고 어딜 찍어볼까요? 저기 괜찮네. 자, 저 은행잎 있는 데를 이렇게 한 장을 찍었고요. 손떨림 보정을 꺼봅시다. 스테디샷 끔. 자, 그리고 비슷한 데를 하나 더 잡고 8.0에 800분의 1초. 근데 800분의 1초 정도 되면은 안 들리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른 데 골라볼게요. 조금 더 안 나오는데. 오케이, 여기 7.1에 200분의 1초 한 장 찍었고요. 그리고 다시 스테디를 켜가지고 200분의 1초 촬영을 했어요. 메모리 카드에 저장 중입니다. 자, 봅시다. 요거 확대해보면 손떨림을 킨 거고요. 여기 있는 조그만한 풀이 잘 보일 겁니다. 자, 그리고 요 앞사진, 이거 손떨림을 켜지 않은 거고요. 역시 풀이 잘 보이네요. 제가 이렇게 안 떨었었나요? 예전에는 신나게 잘 떨었었는데, 이거 어쨌든 우측 손떨림 보정이 상당히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니까요. 자, 그 이외에 뭐 다른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어요.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가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딴 게 별로 신경 쓰지 않게 된 이유가, 제가 이 알파 7 시리즈하고 넥스가 같은 배터리를 쓰죠. 이 녀석 뭐냐면은 MP-FW50이라는 배터리입니다. 제가 이 배터리를 16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쓸 때마다 좀 하나씩 이렇게 사 모았던 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배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데, 배터리 하나로 동영상 촬영을 해보면 거진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사이는
커버를 해줘요. 그래서 배터리 하나를 얼마나 찍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손에 잡는 자세 편안해졌고, 렌즈 옆에 티스타 코팅 마크 들어가 있습니다. 이 파인더를 보시게 되면은 이 파인더도 유리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이 유리가 티스타 코팅을 했대요. 그래서 파인더를 들여다볼 때 더 맑고 밝고 깨끗해졌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사실 저는 소니에서 DSLR 카메라를 만들어주길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전자식 뷰파인더 정말 상당히 미치도록 짜증납니다. 이제 그만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전자식 뷰파인더예요. 영상을 찍을 때는 뭐 전자식 뷰파인더가 뭐 그러려니 하고 가는데, 어차피 영상은 3840에 2160 고정이니까 그 정도면 되는데, 사진을 촬영할 때 전자식 뷰파인더는 그 이질감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사진이 시각을 통해서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느낌이나 필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각에 관련된 거예요. 촉각 아니죠. 사진은 촉각하고 그렇게 관계가 없습니다. 촉각하고 관계가 있으려면 또 다른 장르가 되는 겁니다. 사진이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파인더를 잘 들여다보고 그 안에서 촬영자가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딱 잡아내야 되는데, 광학식 뷰파인더로 솔직히 저도 못 잡겠어요. 저 사진 찍을 때 미안하지만 아직도 알파 900 씁니다. 저 알파 900 아직도 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왜냐? 그거는 광학식 뷰파인더이기 때문이에요. 그 희한한 게, 아무리 얘들이 뭐 300만 픽셀, 뭐 400만 픽셀 이렇게 된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도 필이 안 와요. 모르겠어요. 저는 광학식 뷰파인더를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꼼꼼히 살펴보는 타입이라서 이 전자식 뷰파인더는 아직까지도 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들고 찍고 규모가 작아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게 전자식 뷰파인더니까 그러려니 하고 찍는 거죠. 사실 파인더를 아예 안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어요. 이렇게 놀이기구 설치, 적성, 정기 시설 검사 안내 뭐 이런 것들 이렇게 촬영을 할 때 이게 지금 파인더를 안 들여다보고 찍는 건데, 그냥 파인더 안 들여다보고 내가 찍고 싶은 피사체를 막 노려봐요. 그래도 그 한참 노려보다가 셔터를 딱 누르면 정확하게 제가 찍고 싶은 그 사진이 거기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그렇게 많이 찍게 되더라고요, 요즘에. 그 이외에 영상을 찍을 땐 전자식 뷰파인더라도 꼼꼼하게 들여다보고 별도의 모니터를 장치하는 편이죠. 자, 제가 뭘 하고 있냐면은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알파 7R 마크2도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일단 녹화를 끄고요. 3840에 2160 30p 촬영이 가능해요.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100메가. 롱겁으로 촬영이 돼요. 롱겁이 뭐냐면은 롱 GOP, 그래서 그룹 오브 픽처라는 방법으로 2분의 1초에 한 번씩 압축을 그 기준점에 따라서 들어가는 방식이 있어요. 소니에서 새로 들고 나온 굉장히 고효율의 압축 방식을 사용해 가지고 4K 30프레임을 굉장히 작은 크기의 파일로 뽑아내요. 자, 4K 30프레임으로 촬영을 한 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페라리를 보여드리게 될 것 같은데, 별다른 도구 없이 야간에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어요. 그냥 사진용 트라이포드 위에 올려놓고 녹화 버튼을 눌러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광원은 그냥 일반 가로등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라리의 빨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확 살아서 올라오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롱겁이라고 해서,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저를 찍고 있는 카메라가 FS7이에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인트라라는 압축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600mbps급이에요. 이거의 6배입니다. 128기가짜리 메모리를 꽂으면 22분 촬영해요. 지금 64기가짜리 꽂고 있는데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촬영할 수 있다고 나와요. 지금 몇 분 촬영하느냐? 지금 보면은 한 1시간 반 정도 더 촬영할 수 있다고 나오네요. 거의 진짜 6배 차이가 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동영상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S로그3라는 게 있어요. 이 동영상용 카메라가 아니고 여기에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은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픽처 프로파일. 이거 미리 찾아놓을 걸 그랬네 보네요. 1번에 5번째 들어있던가 그럴 텐데 5번째 아니네요. 6번째 픽처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픽처 프로파일 PP7을 키면은
S로그 3로 설정이 돼요. 자, S로그 3에서의 어떤 특징 같은 걸 보게 되면은 기본 ISO가 세팅이 되어 있는데 몇부터 시작하냐면은 800부터 시작합니다. 이 녀석은 감도가 100이에요. 그리고 확장 감도로 ISO 50까지 내려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부터 그 위로 올라가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금 하나 찍어 볼게요. 같은 부분이고요. 픽처 프로파일 7으로 촬영을 하게 되면은 S로그 3가 돼가지고 안부에 있는 디테일을 더더욱 끌어올려요. 안부를 끌어올리려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ISO를 높인 거예요. 그 ISO로 안부 쪽을 좀 더 많이 보이게 하고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픽처 프로파일 3입니다. 이거를 이제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색 보정을 하게 되면 조금 더 강력한 컨트라스트를 가지고 있는 영상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죠. 영상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4K 30p를 촬영을 할 수가 있고 4K 30p를 촬영하실 때 전체의 이미지 센서를 다 쓰게 되면 픽셀 비닝을 하는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크롭된 상태로 1.5 크롭이라든가 슈퍼 35 센서 사이즈의 거기만 쓰게 되면은 풀 픽셀 리드아웃을 그대로 쓰게 돼요. 최고의 화질을 얻기 위해서 세팅을 하면 좀 크롭되는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30분까지 촬영이 가능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소니에서 굉장히 괴물 같은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알파 7S가 발표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카메라에 별로 관심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찍기 위한 카메라가 아니고 이거는 사진이 주가 되고 UHD 영상이 부가되는 카메라예요. 제일 중요한 건 컬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다른 브랜드는 물론이고 소니가 보여주던 카메라에서 한 단계 혹은 두 단계 이상 위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깜짝 놀랐던 점이고 이 카메라를 추천함에 있어서 알파 7R 마크2의 어떤 디테일 같은 것도 괜찮지만 컬러가 상당히 설득력 있게 바뀌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사진을 하고 싶으면 이 녀석을 선택하십시오. 파인더 극복하십시오. 파인더 따위는 그리 방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식 뷰파인더 치고는 굉장히 훌륭한 뷰파인더가 들어가 있는 것도 장점이고요. 크기도 조그맣고요. 그 이외에 뭐 나머지도 적절합니다. 영상용 카메라를 구입하실 거라면 FS7을 구입하시면 됩니다. 1320만원 깔끔하게 렌즈까지 하나 줍니다. 그리고 비슷한 등급의 사진용 카메라가 필요하시다면 알파 7R 마크2를 구입하시면 됩니다. 비슷한 등급이라고 생각이 되는 게 이것도 이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면 중형 디지털 카메라가 존재를 하고 FS7도 바로 윗단계로 올라가면은 시네알타 F55라든가 F5, F65 이런 카메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 레벨에서 바로 한 칸 밑에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생각해 보면 알파 7R 마크2는 상당히 위력적인 사진용 카메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마지막 한 장을 찍어 봐야 되겠군요. 오케이. 이게 문제예요. 메모리 카드에 저장 중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당히 위력적이고 기분이 좋아지는 사진을 보여주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